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의 난을 제가 지난 8월에 1차로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근데 이제 전대를 틈타서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천하용인? 네, 이것 역시도 1차 난을 진압했던 선봉장인 장예찬이 나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 라는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3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중반부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선거가 무척 치열합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누가 4명 안에 들지 굉장히 좀 뭐랄까 혼전인데 뭐랄까요 청년 최고위원 뭐 판세가 결정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장해찬 청년재당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후보님이라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사장보다. 뭐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감회가 남다른 게 제가 1월 5일에 출마 선언하는 날 그 직전 아침에 여기 정치쇼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 기운을 받아서 선거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중간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한결. 아유 잘하셨습니다. 맞아 출마 선언할 때 저희 인터뷰하고 이제 맞아요 국회 갔었어요. 국회 가서 출마 선언 하셨죠. 지금 보니까 사실은 당 대표도 뭐 1, 2위, 3등, 3 싸움 있겠지만 혼전이고 최고위원 더 그렇잖아요. 네. 다른 후보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차이가 좀 있긴 하던데. 네, 그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하기 조금 민망하고 포인트까지는. 네, 우리 김태현 앵커님이 좀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 청년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에서 장해찬 후보가 48%, 1위, 이기인 14%, 김정식 9%, 김가람 7% 순인데 이번 조사는 여론평판 전문 매체 퍼블릭 오피니언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2월 18일부터 19일 국민의힘 당원 422명을 대상으로 ALS 방식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48.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8%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 기회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된다 이랬는데 명MC입니다. 아이고 이거 다 했어. 잘 읽으시네요 진짜. 네. 차이가 좀 나요. 이 2위 후보랑. 네. 이건 비결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동안 방송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열심히 이제 민주당과 맞서 싸워왔던 부분을 우리 당원분들이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후보들도 훌륭해요. 한 분 한 분 보면. 그런데 이번만큼은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내서 이준석 깐족거리는 것 좀 그만 봐야겠다. 큰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라는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장예찬이라는 부족한 후보에게 좀 결집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어제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상처도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의 난을 제가 지난 8월에 1차로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근데 이제 전대를 틈타서 2차 봉기를 일으켰는데. 천하용인? 네, 이것 역시도 1차 난을 진압했던 선봉장인 장예찬이 나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라 라는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천하용인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미는 천하용인 중에서 이긴 후보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긴 후보가 그래도 제일 약세 아니에요? 그냥 아예 최고위원 나가셔가지고 용이랑 은을 잡으시지 그랬어. 네 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이전 대표가 심지어 천하람 후보보다도 방송 인터뷰 더 많이 해요. 어제 저랑 인터뷰. 예, 라디오 하고. 어제 나와서도 우리 이 김태현 앵커에게 하는 태도를 보니까 보수가 품격을 갖추고 선배 세대를 존중하고 세대 통합을 추구하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우리 김태현 앵커한테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깐죽거리는 태도로 국민과 당원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과 당원들도 눈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이게 이준석의 선건지 네 사람의 선건지 그러니까 천하용인은 알겠는데 그 천이 누구고 아가 누구고 한지를 우리 당원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지도를 빌려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 가처분 사태 이후 잠잠하다가 그냥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이 천하용인 후보 4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뭐 천하용인 후보들 중에도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이기인 후보도 그렇고 뭐 김용태 하오나 각각의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준석 퀴즈라는 프레임에 묶여버리면서 이 네 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가져다줘도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힘든 좀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됐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장해찬과 이준석의 전쟁이다. 이 얘기까지 하셨던데 왜 이렇게까지 세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전 대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람 후보보다 인터뷰 더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그 인지도나 방송가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시간에 다른 후보들 인터뷰를 잡아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지난 가처분 사태 이후 이 당에서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당을 흔들려는 시도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의 당권 주자들을 반란군이라고 평가해요. 그 단어 자주 쓰잖아요. 뭐 급 아는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게 물러났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합법적인 당원 당규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라는 걸 법원도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의 판결을 인정치 않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저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반란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란군 수장을 진압하는데 제가 지난 8월에 이 나름대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시 해야 된다. 나머지 네 분의 후보는 죄송하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준석과의 전쟁이다. 이번 특히 청채 선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선거 잘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지나간 일이라는 걸 또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계 후보들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같이 경쟁하고 있는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 장해찬 후보를 향해서 왜 자꾸 이준석을 욕하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열등감과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제가 또 왜 여쭙냐면 사실은 두 분을 다 사적으로 아는 저로서는 두 분이 원래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가까웠는데 대선 때 사실은 좀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대선 때 제가 많이 참았죠. 그런가요? 대선 이기려고. 네. 네. 근데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좀 이게 등을 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본인의 처지가 억울하건 아니건 뭐 생각이 동의가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함께 만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진영 전체의 공통된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드러났고요. 사실은 뭐 윤리위 사태나 가처분 사태 이전에 우리 당 안팎의 많은 선배들 또 윤석열 대통령 국민 캠프부터 함께했던 선배들 중에서도 이 전 대표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맞서게 나오는 건 그동안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결례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좀 이기적인 행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뭐 이 전 대표가 환골 탈퇴하지 않는 이상 이 정부 내내 이 전 대표의 시간은 없다라는 걸 확실히 매듭 짓는 게 이 보수 진영 전체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강하게 붙는 거고 특히 청년 정치 그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절대적 강자입니다. 그렇겠죠. 기득권이죠. 방송 관련해서도 늦잠 자고 생방 펑크 냈는데 또 불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가 늦잠 자고 방송 펑크 내면 그날로 다 출연 정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장해찬 이사장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 균열을 깨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긴 후보의 이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컴프레스 열등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제가 이기인 후보를 비판해봤자 이기인이 누군데 그래?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표격인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준석의 대체제를 찾아라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이번에 나온 뭐 호남의 보수였던 김가람 후보 또 시민단체와 함께 열심히 싸웠던 김정식 후보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청년들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 때 혼자 독주하다가 잘못된 이준석의 시대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도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리에 전국의 청년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러서 마이크 드릴 거예요. 뭐 자립준비 청년 포함해서 카이스트 박사학생 등등. 이 스포트라이트를 나눌 때 이준석 체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긴 후보야 뭐 본인과 경쟁 상대니까 제가 여쭙지 않겠고 이준석계 후보들 중에서 당대표 천하람 후보하고 최고위원 나갔던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어느 정도까지 선전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최대치를 한 1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천하람 후보도? 네. 그리고 천딱짱이죠. 사실 천하람은 딱 장해찬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 내내 MBC 100분 토론, KBS 더 라이브, CBS 한판 승부. 뭐 그렇게 굳이 뭐 다른 프로를 언급하실 필요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팩트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랑 천하람 후보가 1대1로 다 붙었어요. 같은 당인데?
네, 그때 이제 이준석 편이냐, 네. 또 이제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느냐. 네. 근데 그 1대1 토론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쩔쩔맸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네. 사실은 청년 최고로 나왔어도 제 상대가 안 되는데 네. 당대표 선거 무리하게 출마하면서 인지도 상승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누리지만 제가 이전 대표를 보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좋은 길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상처 입을 건 입으면서 단단해져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일찍 당대표 후보 출마했다가 그 이후의 미래는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겁니다. 결국 이 이준석의 어떤 정치 무대 재개 방송활동 복귀를 위한 판에 천하람 후보 역시 꼭두각시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천하람 후보를 좀 높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어찌됐건 간에 조건식의 윤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서도 뭐 윤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 많이 나오고 사실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누가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명확히 뭐랄까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 근데 청년 최고위원은 제가 후보 딱 보면 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윤심이라는 게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윤심입니다 한다 해서 당원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특히 대선 때, 또 경선 때.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노력했는가, 또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뛰고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이 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구나라고 판단해 주는 거지 이게 단순히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은 윤심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거 기간은 보통 2달 정도지만요. 우리 당원들은 2달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2년 길게는 한 5년 이상의 그 행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 선거에서 우리 장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사실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심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장해찬 후보에게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경선 준비하실 때부터 검찰총장 사퇴하신 직후부터 함께 해왔고 그렇죠.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까? 많았죠. 당대표가 2번이나 가출하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막 간곡히 호소하는 편지도 썼잖아요 그때. 제발 주인공병 벌어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봐주신 분들이 장예찬이라는 후보한테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이제 뭐 30대 중후반이 되어 갑니다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참 많아요. 혼날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장예찬이 이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이 친구는 진심이구나. 어려울 때 피하지 않았구나. 저희가 뭐 지지율 국면이나 이런 거 참 어려울 때도 저는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봐주시는 거지 누가 점지했기 때문에 누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그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 이런 건 어때요? 그 사실 용산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관계가 참 한국 정치에서 어려운 관계인데 뭐 장 후보도 제가 캠페인하는 거 보니까 당정일체 당이 하나가 돼서 대통령을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총선 국면에 이런 경우에 용산에서 좀 어긋난다. 민심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친윤 일색으로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짜여지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좀 잘못됐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용산에도 민심을 청취하는 많은 행정관들과 그 기구가 있습니다. 정무수석실도 있고 시민사회수석실도 있고 그리고 총선 승리, 총선 과반 확보가 윤석열 정부 동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민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질문의 전제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이견이 있을 때 티나지 않게 물밑에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뭔가 합의된 방향으로 노정되어지는 게 베스트죠. 이걸 방송 나가서 5만 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확성기 틀고 광고하는 건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홍보하는 자기 정치잖아요. 우리 당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자기 정치에 이제 신물이 나셨기 때문에 설령 이견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신뢰관계가 깊은 사이여야 조용히 물밑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제 말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거 여쭤볼게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TV 토론에서 나왔던 질문. 나와 대통령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장해찬 후보는 O입니까 X입니까? 전 당연히 옵니다. 오. 고민도 안 하고 옵니다. 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이 다를 때는 네.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간곡한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신뢰관계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확보된 사람들이 지도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도 총선이나 민심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결과가 잘 나오지 그 합의하는 과정, 소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세요. 네. 장해찬 후보는 저는 O를 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당연히. 근데 장해찬 후보와 일종의 러닝메이트격인 당대표 후보 나가신 김기현 후보는 왜 X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다른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걸 외부로 드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 후보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물밑에서는 충분히 쓴소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장해찬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지도부시잖아요. 지도부면은 다음은 총선 공천을 하실 건데 다음 총선 공천과 관련 요구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또 똑같은 거 물었거든요. 한동훈 장관 총선에 차출한다 안 한다. 일단은 그 대답 이전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춘천 이야기하면서 사실관계도 틀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뭐 춘천에서 초등학교 나왔다? 네. 아니더라고요. 기사로 아, 확인해 그래요? 보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거기 출신인 네. 것이고 서울 출생 이후에 오히려 충북 지방에서 초등학교 나온 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방송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선거부터 신경 쓰셔야 된다. 일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너무 일찍 끌어내리는 게 네. 자꾸 막 나오니 많이 하는 게 한 장관이나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이런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보수 진영이 언제든 딱 내놓을 수 있는 히든 카드인 것이고 언제 내놓을지 몰라야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긴장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건 아끼면 아낄수록 언제 내놓을지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게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대신 언제 내놓을 거예요, 그럼 한 장관? 그걸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의견이 있으실 정치는 또 본인의 결단이니까. 다만 한동훈이라는 자산이 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제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조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 후보 총선 내년 출마하실 거죠? 저는 진심으로 아직까지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도부가 되는 사람이 자기 선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다. 일단은 저의 거치가 어느 쪽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겠죠. 네. 네.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판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선 가서 천하람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그 연대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좀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결국 이준석의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대가 공감을 얻을 만한 서사나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후보는 결선 가기 전에 저 당선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 거로 보세요? 뭐 지금 제가 점치는 거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만 3월 8일 전당대회 우리 대통령님도 오시고 이게 당원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데 그날 아무쪼록 결론이 나는 게 이 당의 축제라는 취지에 조금 더 맞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친 이준석계 후보들은 최고위원회 한 명으로 입성한다 못한다? 저는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용산과 가까운 친윤계 후보들이 4명이 다 당선될 거다? 뭐 어떤 개 후보냐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열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까지가 친 이준석계 후보들의 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고요. 결국 그 책임은 이 선거 천재 이준석 전 대표가 져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후보 당선되시면 또 청년 최고위원 신분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